금요일은 또 이분들과 함께 장을 마무리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 종목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예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언급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채택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를 적용한 배터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 오늘 더 들고 가시겠어요? 일단 매도하시겠어요? OX로 확인해 보죠. 두 분의 선택은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은 더 들고 가겠다. 네. 네.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뭐 항상 그 마감 이 방송 나와서 네. 뭐 이제 뭐 쇼박스도 그렇고 지난주에 데브 시스터즈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랐지만 한 타임 더 올랐을 때 뭐 10에서 20%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거의 10만 원권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 차례 더 10에서 11만 원을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거의 최고 기업이 이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포르쉐 타이칸의 배터리에 탑재된 바가 있는데 배터리 급속 충전 설계가 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기차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극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연평균 70%씩 커지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한 3, 4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전체 음극재 중에 현재는 3%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5%까지 늘린다고 해서 이 대주전자료가 R&D 투자에만 거의 80억씩 연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 보면 네.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지 않고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차례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달 끝까지 뻗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에서 11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추세 이탈가를 본다면 8만 9천 원 정도 요 라인이 깨지면은 한번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선 라인만 좀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정복 대표님은 O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차윤 소장님은 X예요. 일단은 좀 매도하겠다. 예,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음극재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장은 지금 음극재가 대세는 아니죠. 또 오늘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갑자기 음극재가 드러난 건 아니죠. 음극재가 현재 이정복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3% 정도 지금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음극재 이게 지금 무슨 뉴스인가 저도 이제 오늘 곰곰이 살펴보니까 미국 기업이 영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에 음극재를 공급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해서 이것을 표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러한 재료에 따라서 오늘 좀 반응했다라는 것들이고요. 현재 지금 기업들이 그 실리콘 음극재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라든지 물론 실리콘 음극재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점유율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특수 차종, 뭐 말씀하신 고급 차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뭐 스포츠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정도면 한번 좀 엑시트했다가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급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다음에 또 접근해보자라고 차윤 소장님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현대중공업입니다. 롤러코스터 급등날 계속 나타나고 있고 대장주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집니까? 라는 볼멘 소리도 많습니다. 두 분이라면 현대중공업에 투자하시겠어요? OX로 확인해보죠. 이 종목은 또 OX가 나뉘어졌는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상장 선날 매수했다가 실망 매도 물량 계속 출회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영수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저는 조선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조선주를 굉장히 좋아했고 조선주를 가지고 이익도 몇 차례 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익 구조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저는 현대중공업 그룹에 실망했습니다. 왜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재 회사가 몇 개입니까?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그 밑에 현대중공업, 그와 계열사로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지금 3호 중공업까지 내년에 상장한답니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답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물론 이제 삼호중공업과 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주력 제품들은 다른데 과연 어떻게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지 도대체 주주들에게 얼마만큼 자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주를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이만큼 조선주에 대해서 실망감도 토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죠. 조선회사 어디에 투자하는 게 조선주의 대장주를 사서 조선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다라면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답을 못 찾으시겠다라면 다른 업종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차영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랑 우리 이정복 대표님 계속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정복 대표님도 네. 동의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오 의견 주셨으니까 반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뭐 마땅히 투자처가 없다. 삼성중공업 사실 이번에 유상증자 이후에 내년부터 재무구조 개선되고 이번에 물량 상장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또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집중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쪽에도 그룹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조선과 에너지 분야의 쪽에 대해서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해서 성장 모멘텀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현대중공업이 상장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폭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조선주의 분위기가 오히려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 쪽에 수급이 좀 최근에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이라든지 또 외인 물량은 생각보다 지금 별로 없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외인 비율밖에 되지가 않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단기간에 이 현대중공업을 또 투자해서 뭔가 승부를 본다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한 그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쪽으로 수급을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조선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탈되지 않았고 상장되고 이 종목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구간의 이 저점 라인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OX 의견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체크해 볼게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나란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부침도 있지만 그래도 가입자는 1,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라면은 이 종목 조금 더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매도하시겠어요? OX로 확인해 보죠. 끝에서 일치가 됐네요. X 의견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또 정정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오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의 반등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일 뿐일까요? 예,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지금 오히려 반등 시 물량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카카오뱅크가 현재 가입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 되는 가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가입자 수를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카카오페이를 씁니다. 조금 전에도 아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보내달라고. 예, 용돈을 달라고.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보내줬는데 네. 이게 카카오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페이를 씀으로써 굉장히 수혜를 받습니다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무료로 송금이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입자가 많다라고 좋다? 저는 대출도 안 쓰죠. 오직 그 수수료만 카카오에서 뺏어오는 그러한 아주 얄미운 입장자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랑 부분들 아니고요. 저는 은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러울 게 기존 은행과 싸우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과 싸울까요? 토스랑 싸워야 되죠. 네이버 금융이랑 싸워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또 하나의 또 그 금융 또 인터넷 금융이 또 있죠. 뭐 이런 데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토스도 현재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는 잘 관찰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카카오뱅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자 수익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은행의 본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한번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연장이 안 된다면서요. 전산이 미비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지금 뱅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남은 그 뱅크가 K뱅크인가요? 예, K뱅크에 죄송합니다. K뱅크. 저한테 시선을 보내드렸는데 저도 몰라서 피했어요. 근데 저희 채팅방에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기 인터넷 뱅킹은 카카오뱅크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전통 은행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토스뱅크, K뱅크와 또 싸워야 되다 보니 그렇다 보니 이들도 충분히 경쟁자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모멘텀이 좀 덜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오늘 일정이 마치기 전에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딱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부터 볼게요. 이정보 대표님은 친환경 기술 확보 그리고 남들과 동참하자라고 했는데 그 남들이 어떤 남들인가요? 정현 아나운서도 남이고요. 네. 예, 정현 아나운서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남들과 동참하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친환경 기술 확보, 어떤 친환경이에요? 이것도 전기차인가요? 네, 수소 쪽입니다. 수소차,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웬만하면 찍겠는데 확인해보죠.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하나투어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는 수소함유도 대표적이고 네. 이번 주에도 또 2차 전지가 슈팅이 나왔잖아요. 네. 일진홀딩스는요? 일진홀딩스 일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거의 폭등을 한 종목인데 네.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 이제 지배 구조 개편,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마치지 않았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뭐 전기차, 수소차 양쪽이 다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은 사실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물론 조금 관계가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을 하면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그 일진그룹이 투자한 금액이 2012년도에 85억 원에 인수했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10년 만에 상장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자회사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전해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 계열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진 전기, 일진 다이아, 뭐 알파니언 메디칼, 일진 S&T. 그래서 자회사 수익으로부터 우리가 친환경 쪽도 중요한데 배당을 주는 지주회사로서 연말로 갈수록 배당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또 일진홀딩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또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수소 동맹 구축해서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친환경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알짜 기업 일진홀딩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강력하게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저는 사실 N자 파동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일진홀딩스의 거래량을 보시면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8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손바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실 분들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 해서 이 가격에서 하락하고 나서 N자 파동으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데 어제 오늘 이 UBS 증권에서 대량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전고점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9,500원을. 그래서 10,000원에서 12,000원을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 8,500원 라인 도전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손절가 자체를 뭐 7,000원인데 너무 짧은 것 같고 한 6,9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를 9,500원 1차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차인 소장님, 동참하자 하나투어 여행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뭐 지난주에는 뭐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엔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는데 아니, 정말 지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가고 싶고요. 네. 개를 한 3개 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금이 빵빵합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현재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행 수요가 좀 몰리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미국과 국내 이제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그 사이판에서 괌 열리죠. 11월 달에 하와이 열리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1월부터는 백신 접종자, 저도 이제 백신 2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미국을 가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격리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노란풍선보다는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는 게 노란풍선은 티켓 발매 회사고요.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게 지금은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자유여행만 다녔던 사람입니다만 이제는 뭐 당장 올해 여행을 뭐 부득이하게 가게 된다라면 여행사를 이용할 생각도 뭐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불필요하게 저 혼자 다니면서 그런데 다닐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행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 10월부터 전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많은 분들이 농담이 아닌 듯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담을 농담 같지 않게 하시는 매력이 있으시네요.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마감에 산다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아쉽죠. 오늘 어제 미국 지수 급등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심지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황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그 대신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생각보다 어제 충격이 좀 덜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쉬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충격파는 조금 덜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동반 매도, 오늘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코스닥 양매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환율 자체가 지금 1,1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 약간 아직까지는 분명히 조금 주식에 대해 지수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주들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방 경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가 일시적으로 완화된 점은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또 FOMC 대형 이벤트가 종료가 됐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개별 종목 실적 시즌에 좀 집중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 10월 달로 가면 연말로 갈수록 지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쉬웠지만 10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지수 상황은 좋아질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차윤조 시장님도 이번 주 아쉽게 보셨나요? 아니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셨나요? 일단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고요. 일단 지수 탄력성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부 업종만 상승을 하고 물론 이제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오늘도 일부 업종만 상승하면서 나머지 지금 현재 체감 지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시장과 거리두기를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월부터는 3분기에 또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그렇게 된다면 종목별로 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남은 일정 처리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어떤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좀 하시는 것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에 10월 달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맞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거리는 없어 보이다 네. 보니 이 뭐 헝다 이야기로 흔들릴 수도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복 대표님, 차영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